2018년까지 4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 풍력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천개 터전이라 보니 거기서 잡아서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 지금은 회사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이미 법정관리 진행 중이고. 정부는 지난 2010년 도내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3대 해상풍력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내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풍력지원부두까지 유치하면서 전라북도가 금세 풍력산업의 메카가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이탈로 관련 절차가 조금씩 지연되더니 이제는 어민들의 반대까지 부딪혀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관련 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릴 만큼 경영난이 심화됐고 풍력지원부두 건설까지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놓인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12조 원을 들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안군은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주관사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부안군이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를 불허한 건 지난 5월. 이미 지난해 9월 내린 불허 처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부안군의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면 행정심판까지 기각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안 위도에서 고창과 영광 안마도 앞에 있는 해상에 원자력발전소 2개가 넘는 2.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풍속과 수심, 육지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최적지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이 사업은 현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메가와트의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이어서 2020년까지 400메가와트의 시범단지를 2020년 이후에는 2000메가와트, 곧 2기가와트의 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12조 4,300억 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과 함께 6개 발전 자회사가 공동 출자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1단계 실증단지에만도 수천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증단지 개발 사업이 준공되는 2018년까지 4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6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북 지역에 풍력 부품업체, 철강업체 등의 관련 업체들이 집적되어서 국내 풍력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다음 달쯤 산업부에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 처리돼 부안군에 허가 없이도 바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쯤 승인이 난다고 해도 내년부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 사업기간은 그만큼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애초 계획보다 이미 3년 이상 늦어진 상황. 국내 대기업들이 풍력산업을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정하고 잇따라 투자에 나섰지만 육상풍력이 환경과 민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둘 무산되면서 시장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무주와 장수 등 8개 시군에 조성하려던 동부권 육상풍력단지는
주민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이제 전북에 남아있는 풍력 관련 사업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조선 경기마저 크게 나빠져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비수익 사업 분야를 대거 정리하면서 풍력산업을 접었습니다. 한국해상풍력은 서남해안 풍력사업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해외 해상풍력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의 기술 개발, 실증 및 실적을 쌓을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남해 해상풍력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기종 대용량 터빈의 실증과 운영 실적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해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다른 데서 모셔온 분들이 아마 이 설명이 지난 6월 25일 부안의 한 웨딩홀. 한국해상풍력이 개최한 사업 설명회는 반대 주민들의 고성과 반발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산면이 부안 바다라고. 부안 지역 19개 어촌계 협의회장으로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완석 씨. 허 씨는 새만금 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된 마당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더욱 훼손된다며 해상풍력단지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꽃게, 그 다음은 대화, 그런 거예요. 뭐, 고로 작적으로 뭐 안 나오는 것이 없지, 거가. 그 생계 터전이라고 우리 해마다 대대손으로 우리 거기서 잡아서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 개화 간척 사업과 새만금 사업을 통해 보상 절차를 경험했지만 대부분의 어민들은 몇백만 원 수준이고 거액을 받은 사람들도 패가망신했다며 보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근데 뭔 보상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보상 주면 지금 그때 우리 새만금 맞고 받은 사람들은 뭐 30억, 40억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박적 쳐버렸어. 동나같이 돼버렸어. 나보다도 더 못이요. 고창 지역 어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안수협도 해상풍력단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선진지역인 유럽의 사례를 통해 풍력 발전기가 어초 기능을 해서 어족 자원이 더 늘어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회의적입니다. 인근에 바다 목장이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어류가 회유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어초를 계속해서 투입을 하면서 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쪽에서는 바다 목장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초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해상풍 사업을 위해서 이쪽에서 풍력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충돌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상풍력단지를 반대하는 어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7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안 피해대책위원회는 적절한 보상이 따르면 풍력단지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바다의 어장 환경이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부안 지역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만큼 대형 사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부안 앞바다에는요, 해수 새만금으로 인해 가지고 해물 상금과 어장 황초와 어족처럼 고갈 등으로 어민들 생업에 막대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부안군 자체에서 유치된 기업이 아주 적습니다. 부안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해상풍력 유치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회원들도요. 이들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제주를 방문해서 직접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풍력발전기가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도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자 방패장 때와 같은 지역 내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간 터덕거리면서 관련 기업과 기반시설 구축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 곧 블레이드를 생산하는 군산의 한 공장. 이곳에서 가장 큰 3메가와트용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시설입니다. 30억 원을 투자한 설비는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풍력산업에서 손을 떼면서 발전기 한 대 분량만 만들고 후속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생산 라인도 멈춰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 풍력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 동력, 제2의 조선산업이라 해서 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굴지의 어떤 이 대기업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 들어가면서 이 대기업들이 사업 포기를 하면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모두 100명이었던 직원도 생존을 위해 40여 명이나 줄였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 국책과제로 100억 원을 지원받아 2년 만에 750kW급 블레이드 개발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이후 2메가와트와 3메가와트용 블레이드 개발에도 차례로 성공한 뒤 국제 인증까지 받은 국내 유일의 블레이드 생산업체입니다. 하지만 육상풍력은 차례로 무산되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까지 계속 늦춰지자 더 이상 자부심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른 상황. 이 업체는 올해 안에 사업 착공 시기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모체였던 LCD용 로봇팔 사업만을 남기고 풍력 산업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어떤 국책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정부 자금을 해왔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그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게 어떤 이 사업에 든 딜레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회사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이 풍력 산업에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아직 어떻게 갈지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풍력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던 또 다른 업체. 현재 이곳에서는 풍력발전기와는 관계가 없는 선박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일감이 사라지자 다른 일감을 수주해서라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격리 여직원 하나만을 남겨두고 전 직원을 정리해 외부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법정 관리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회사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법정 관리 신청을 해서 이미 법정 관리 진행 중이고 지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여기저기 사실 일감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인 김창규 씨는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현대중공업에서 임원을 마치고 군산에 40억을 투자해 풍력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군산에 풍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자 9개 업체가 참여한 전라북도 풍력발전협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겁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가 풍력산업의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조선업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수준을 곧 따라잡을 수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탈과 민원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기가의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저희들 앞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전라북도의 큰 자랑이고 또한 여기에 연매출 2조 이상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인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반시설 구축 사업도 따라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유연탄 전용 부두로 조성되고 있는
군산항 7부두 74선석에서 중장비가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75선석은 지난 2012년 풍력지원부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각종 기자재와 부품을 조립해서 싣고 나가는 배후 항만입니다. 풍력지원부두는 일반 화물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중량 화물부두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반 부두는 제곱미터에 1톤에서 3톤 사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중량 화물부두는 5톤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력산업은 물론 조선 기자재나 해상 플랜트 관련 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이 중량물 부두는 단순히 중량 화물을 취급하는 해상 풍력을 지원하는 부두의 기능뿐만 아니라 중량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관련 산업들에 대한 활성화 효과하고 그런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배후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거 집적되면서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풍력지원부두는 2012년 선정 당시 전라남도가 유력한 지역 정치인까지 발벗고 나서 목포항으로 거의 기울었던 것을 군산항으로 유치해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군산항이 서해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 지원 항만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항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 목포신항을 누르고 지원 항만으로 선정되면서 항만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군산항이 풍력지원부두로 선정된 지 만 3년.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 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한진그룹은 지난달 9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절차를 1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650억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앞날이 불투명하자 일단 착수 시기를 밀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대외적인 환경 중에 어민 보상이라든가 등등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어려운 사정이 지금 소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돼야 저희 쪽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한진의 입장입니다. 당초 2017년 말로 예정했던 풍력지원부두 완공 시기는 한 차례 2018년으로 연기됐고 이제는 2018년 상반기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풍력 산업은 물론 전라북도의 핵심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탄소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도 탄소 섬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블레이드 한 개에 자전거 1000대분의 탄소 섬유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정부와 함께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보완해서 난관에 부딪힌 풍력산업의 돌파구를 뚫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하여 자연훼손이 적은 편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해상풍력을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어민들이 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어장의 환경 변화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함께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풍력산업 시장은 100조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로 기술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경우 1, 2%만 차지해도 1, 2조 원의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2010년 해상풍력단지 지정, 또 2012년 풍력지원부두 지정,
세계 3대 풍력 강국으로 나가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전라북도가 바로 그 중심이 될 거라던 기대도 지금까지는 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탈 속에 주민들의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시장은 점점 멀어지고 관련 기업들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에 이어 해상 풍력까지 첩첩산중에 놓이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풍력 산업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